무슨 형태? 배산임수 형태가 되죠. 배산임수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탁설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뭐? 풍수지리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부터 이미 풍수지리설이 발달했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풍수지리설은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신라하대. 그러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배산임수 지형이 좋아서 그렇게 산 거예요. 무조건 배산임수만 나오면 그냥 풍수지리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요런 것들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있었던 이제 청동기 시대 유적지 한 두세 군데만 여러분들 기억해요. 여주 흔암리가 있고요. 그 다음 부여 송국리가 있고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에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울산 검단리 유적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포스트잇을 이용하라고 단순하게 외울 것은 포스트잇에 딱 써놓고 한 강좌당 포스트잇 한두 개씩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딱 붙여놨다가 나중에 활용하면 됩니다. 그냥 가끔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자, 여주 흔암리, 부여 송국리, 그 다음 울산 검단리 유적 정도는 여러분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시기에 이런 청동기 시대 이후에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나오냐? 청동기 시대 이후에 나오는 변화인데 자, 이런 변화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변화했냐? 여기 분필을 좀 갖다 쓰죠. 자, 무엇이 되냐면 청동기 시대 이후에 좋은 농기구가 나오면서 농업 생산력 자체가 올라가게 돼요. 농업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먹고 남는 게 생기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거치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와요. 잉여 생산물. 배불리 먹었는데 남은 거야. 이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냐? 왜? 여태까지 신석기 시대까지 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먹고 남는 건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먹고서 남는 거야.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들 남았는데 뭐라고 싶으면 갖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태까지 이 잉여 생산물 남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 거. 뭐가 된 겁니까? 내 거가 된 거예요. 치고받고 싸워갖고 힘센 놈이 내 거로 가져간 겁니다. 자, 이렇게 내 거로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건 바로 뭐냐면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드디어 사유재산이 나온 거예요. 사유재산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진 놈이 있고 못 가진 놈이 있죠. 바로 무엇이었느냐? 계급이 나왔습니다. 계급. 바로 청동기 시대 이후에 계급이 등장했다. 이 계급이 등장했다는 증거로 나온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무덤 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탁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둑판식이 있다가 위에 돌 하나의 무게가 얼만큼이나 무거운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이 나가는 건요. 여러분들 70톤짜리 무게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만드는데 윗돌 무게가요. 70톤인 경우도 있고요. 더 무거운 거 우리나라 기록은 280톤짜리까지 있습니다. 70톤만 얘기를 해도 280톤 4분의 1인 70톤만 얘기해도요. 여러분들 70kg짜리 성인 남자 1000명치 몸무게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이거 무덤이에요. 여기 묻힌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겠죠. 엄청난 힘이라니까 또 이상한 생각합니다. 거기다 지가 던져놓고 뒤졌다고.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바로 뭐냐면 죽은 다음에 이런 자기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바로 뭐 고인돌을 만든 사람은 군장이 된다. 군장. 바로 진짜 이제 지배자가 나오죠. 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어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나는 선택받은 인간이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나왔다. 그리고 청동기 이왕 고인돌이 나왔으니까 무덤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무덤에는 고인돌과 돌돌 무덤 또는 돌광 무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철기 시대 무덤으로 가면 무슨 무덤이 있냐면 여러분들 철기 시대 무덤은 자, 널무덤. 자, 널무덤은 다른 말로는 이제 돌로 된 관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상자 형태로 땅을 파갖고 만든 무덤인데 다른 말로는 웅무덤이라고 그래요. 웅무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무덤이라는 게 있는데 동무덤. 동무덤은 다른 말로 옹관묘라고도 합니다. 옹관묘는 바로 뭐냐면 그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묻는 무덤이 나와요. 그래갖고 요것도 많이 구분해갖고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자, 청동기 시대는 고인돌과 돌돌 무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 가면 널무덤, 옹무덤이라고 불리는 널무덤과 그 다음에 무엇도 있었다? 동무덤, 옹관묘라고 불리는 동무덤, 항아리 무덤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요 정도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신다면 청동기 철기 시대 문제는 다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떤 게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청동기 시대 유물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청동기 철기 시대 유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보면 뭐가 있냐면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시베리아부터 만주 그다음에 한반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그래서 요령식 동검이라고도 해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다 아니다? 아니다. 메이드 인 스키타이, 메이드 인 북방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달돌칼. 이거 지금 사진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요만 정도 해요. 요만 정도. 자기 손바닥 크기 정도만 한데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끈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이렇게 나무를 연결시켜서 끈을 이렇게 묶어서 나 대신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나달, 그 벼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통과시키면 나달이 다 떨어지는 구멍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렇게 썼다. 근데 아직까지 그 어느 지역에 좀 남아 계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반달돌칼을 쓰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자, 이런 것들이 나왔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 토기들입니다. 청동기 시대 토기를 보면 이게 더티 세기무늬 토기예요. 더티 세기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 첫 번째 토기라고 하고 이게 미송식 토기입니다. 손잡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손잡이 보이시는데 최근 들어서 더티 세기무늬 토기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지 몇 년 안 되는 토기예요. 이 토기는. 그래갖고 언제든지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것들은 활용을 하는 성격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인데 여러분들 깊이 파지는 않습니다. 얇게 팝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도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얇게 파고요. 그 다음에 화덕은 구석으로 옮겨졌는데 무엇보다 한 군데 굉장히 많은 집자리들이 한 개 마을 규모가 모여 있어요. 그만큼 집단의 규모 자체가 모임의 규모 자체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철기시대 유물로 이제 좀 넘어가면 이게 바로 세형동검입니다. 일자로 쭉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잔무늬 거울입니다. 우리나라 국고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잔무늬 거울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거푸집입니다. 요거 이제 뒤집어서 요 사이에다 그 쇳물을 부어갖고 청동물을 부어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건 일단 청동기 유물입니다. 단. 그리고 어떤 청동기 유물이죠?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느 시대라고요? 어느 시대? 분명히 이거 철기 시대입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청동기 시대 아니야.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명도전이란 돈입니다. 명도전은요, 칼 모양을 따서 만든 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명도전이란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붓입니다. 자, 명도전 발견됐다는 중국과의 교류. 그 다음에 붓까지 발견됐다. 중국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썼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려주고 있는 그런 유물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인돌. 이거 넘어갈 뻔했네요. 자, 고인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유물이기도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고인돌은 분명히 북방식, 그 다음에 남방식인데 이런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청동기 시대 이후에 무엇이 계급이 등장했다는 거. 같이 좀 기억을. 계급의 등장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데 철기 시대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경문 청동기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농경문 청동기 바로 이게 만들어진 시기에 이미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청동기 유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됐었죠. 울주 반구대. 반구대. 바위 그림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고래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로 보느냐? 말이 많습니다. 청동기 시대로 본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철기 시대로 본다도 있는데 이 부분이 수몰이 되었고 이걸 어떻게 보존하느냐 놓고서 굉장히 좀 싸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의 유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적입니다. 세계적인 유적. 자, 이렇게 동물 모양을 여기다 그려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다 새겨놓은 데. 그 동물을 많이 잡게 해달라는 기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풍요를 기원하는 거야. 풍요. 근데 풍요를 기원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구령에 가면 양전동에 아주 기하학적 문양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하학적 문양. 기하학적 문양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동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심원. 이런 동심원이 있는데 이런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 태양이 바로 무엇?
풍열을 기원해 주는 게 되겠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등장한다. 이렇게 바위 그림 같은 것들도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거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청동으로 된 도끼 등의 공구가 출토되었지만 농구는 발견되지 않다. 여러분들 농기구 있다 없다? 농기구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청동으로 된 농기구는 없느냐? 청동은 구리인 데다가 주성분이 또 하나는 무엇이 된다? 잘 휘는 데다가 보석이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 요거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집의 구조는 장방에서 둥근 모양으로 변천다. 장방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둥근 형태가 됐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둥근 형태는 신석기죠. 그리고 이런 긴 사각형은 청동기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했죠.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죠. 비파형 동검은 만주지방에서만 발견되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만주지방에서만 발견된 건 뭡니까? 세용 동검이라고 대답해서 혼납니다. 세용 동검은 한반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애시랑 좀 틀린 문장이죠. 둘 다. 그 다음에 웅기, 서포항. 여러분들 서포항은 바로 굴포리에 있는 항구입니다. 웅기군 굴포리.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웅기군 굴포리라면 이건 보나마나 청동기가 아니라 바로 구석기 시대의 유문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맞죠. 그 다음에 돌광무덤. 돌광무덤은 여러분들 청동기 맞습니다. 운무덤은 철기죠. 근데 무엇을 찾아? 청동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시대가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청동기와 철기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구별을 해드렸어요.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최근에 조금 여러분들을 많이 틀리게 하고자 한다면 이런 문제 내줍니다. 자, 독자적 청동기 문화 딱 던져주고서 어느 시대인가? 자, 청동기 시대 찾아가면 여러분들 한 문제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비파형동 우리 거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철기 시대 가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명도전, 붓 이런 것들은 중국 문화와의 영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